네, 어제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 매수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67포인트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2251선에서 종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보다 12.27포인트 1.5% 강세를 나타내면서 827.57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748억 원어치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4거래일 연속 사자행진을 이어갔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55억 원, 3,359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67억 원, 40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는 18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LG화학이 2분기 호실적 소식이 이어지면서 11%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국내 대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죠. 네이버, 카카오도 각각 4%에서 6% 강세로 나란히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은 1%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화학, 서비스업, 음식료품 업종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운수장비 그리고 기계 섹터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시젠이 11% 급등세를 이어갔고요. 그 외 셀트리온 헬스케어 3% 강세, 또 셀트리온 제약과 제넥신, 에코프로비엠 등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2원 10전 오르면서 달러당 1,193원 4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더불어서 또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벽에 이제 뉴욕 증시도 8월 첫 거래일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성장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또 간밤에 나스닥이 또 한 번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8월 달 되게 우려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첫 스타트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악재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지금 발견되는 이제 호재들에 좀 더 반응을 민감하게 하는 그런 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 주셨던 대로 미국의 이제 기본적으로 그 2분기 실적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예상보다는 좋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환호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좀 걱정했던 ISM 지수 자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조 PMI 자체가 위로 우상향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탄력도가 좀 둔화되는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우려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예. 요거를 한 1년 단위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미국 시장에 비해서 견주어서 상당히 뒤처지지 않는 상당히 훌륭한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차트가 하나 떠져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년 수익률 보면 미국하고 한국은 정확히 쌍둥이 같은 그러한 수익률들을 나타냈고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백이 상당히 시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는데 한국의 코스닥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수익률이 붙어 있고요. 네. 밑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도 S&P 500하고 거의 같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 시장 자체가 우려도 많았지만 적어도 지난 1년간은 미국하고 같은 장세를 보였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의 버블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꺾이면 한국도 꺾이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를 좀 길게 늘려서 보면 좀 다른 양상이 보입니다. 예. 다음 장표를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요걸 한 5년 수준으로 늘려보면은 아시겠지만 저 밑에 중국, 한국 이 다 몰려 있고요. 저 네. 위에 나스닥 100이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중간 S&P 500도 50% 이상 올랐고요. 결론적으로는 지난 5년을 놓고 보면 미국의 나스닥 혼자 기술주 위주로 혼자 올랐고 나머지 한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은 여전히 못 오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미국이 빠진다, 한국이 같이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스닥 고점 논란이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방금 저 차트를 보니까 국내 증시는 상당히 아직까지 상단 추가적인 상승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못 올랐다는 거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IT 공룡주들이 지금 질주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5% 이상 올랐고 또 애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됐어요. 실적도 좋았고요. 여기에다가 테슬라도 간밤에 또 3%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미국의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 이게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미국의 저평가, 이따가 보여주시겠지만 미국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 지난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1%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그러한 그 소위 그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시장 자태가 강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7월 들어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빅5에 대해서 이 매도세로 전환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쪽으로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인 주도의 그러한 그 빅5에 몰리는 집중 장세가 좀 더 과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좀 과열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LG화학이 급등을 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플랫폼 관련주죠. 네이버 카카오가 올랐고 뭐 그밖에 아니면 바이오 섹터, 특히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진단키트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의 그러한 장세 흐름과 그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한국에도 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은 좀 더 그 기술주 중심으로 애플이나 아마존 또 그다음에 말씀 주신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으로 가고 있고 한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잠재된 악재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지난주부터 미국의 하원 청문회 소회에서 반독점법에 대해서 말씀 주신 아까 테슬라를 제외한 아마존, 페이스북,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내 CEO들을 불러다가 반독점법에 대한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것 자체가 1998년에 나타난 그런 악재가 다시 연상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좀 그런 것에 대한 잠재적인 악재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단이 제한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예. 개인적인 유동성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과거에 99년도에 2000년도에 그러한 닷컴 버블이 터질 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네. 소송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경제 지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간밤에 이제 ISM 제조업 PMI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같은 경우는 연율 마이너스 32.9% 이게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의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성적을 보였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미국 포함해서 유럽은 더 안 좋았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데 차트를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게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2차 급등,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는 상당히 급진적으로 올라가다가 상당히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더 걱정스러운 거는 사망자 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자 예. 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시장 참가자들, 소비자들의 그러한 활동성을 둔화시키는 그런 우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2분기에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미국의 그러한 이번 그 2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를 연유로 한 건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이번 2020년도에 이제 2분기 넘버입니다. 네. 근데 좌우측에 퍼져 있는 게 1920년대의 대공황 때 또 내지는 1940년대의 2차 세계대전 때나 나오던 그 숫자가 이번 2020년에 나타난 겁니다. 결국은 상황이 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계속 지금 7월 초부터 제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인데 네. 결국은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지금 7월은 넘겨버렸습니다. 그렇죠. 8월 달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디테일을 보지 마시고 색깔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빨간색은 지금 공화당의 이 네. 추가 부양책 아니고 우측에 파란색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포가 다르고 규모가 다른 거를 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견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어제의 그 호재 중에 하나가 정 안 되면 백악관이 독자적인 부양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 사실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립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역으로 말하면 결국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할 정도면 지금 민주당 공화당의 이런 추가 부양책 협상이 네.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역대급의 그러한 경제의 그러한 그 역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것이 우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밤 미증시 혼풍으로 국내 증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뉴욕 증시가 대형 기술주들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주요국들의 제조업 지수가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가 과연 이런 분위기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은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미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되어 있다. 하지만 제조업 지수, 바로 중국에 이어서 미국까지 제조업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을 상승으로 여겨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최근에 LG화학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60만 원을 돌파하더니 지금 63만 원까지도 올라왔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장에서도 흐름이 괜찮을까요? 네, 지속적으로 제가 2차 전지 그리고 5G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예.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도로에 봤을 때 이런 친환경 차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이 시점까지는 지속적인 성장,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초 체력도 좋아지고 있고 성장성까지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이런 전기차의 대장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차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분명히 시장은 출발은 좋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환율의 흐름과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형태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은 계속해서 조금 원화가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흐름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추가적인 이런 환율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동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과 외국인 매매 동향 강조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2%가량 오름세 예상되면서 2255선을 웃돌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었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834.34포인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보합 그리고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도 소폭입니다만 상승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31만 5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입니다. 어제 11%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또 1.7%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64만 6천 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카카오 또 삼성 SDI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호가 상황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오늘 3% 강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추가적인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7만 7천 원이고요. 삼성 SDI도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42만 4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현대차, 셀트리온까지도 일제히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3% 역시 또 추가적으로 오름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700원이고요. 시즌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업체들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상승폭은 다소 제한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밖에 HLB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제넥신 3% 추가적으로 오름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개장까지 이제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저희가 이제 경기 지표를 좀 체크를 해봤고, 펀더멘탈 하면 또 기업들 실적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고점 논란, 성장주 이거 너무 거품이 많이 껴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페이스북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대형 IT주들이 실적을 또 줄줄이 내놨는데 좋았어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은 LG화학
실적 좋았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다행스러운 일단 상황이고요. 예. 2분기 상당히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시장의 그런 예측치, 예상치보다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잘 나온 것들은 다행입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 장사 아니냐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다만 제가 계속 우려하는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치가 이번 역대적으로 상당히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 예측치가 급격하게 하락했고 이거보다 지금 현재 실적이 그나마 좀 더 잘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00% 이걸 주가에 다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는 우려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기업 S&P 500 중에 85%의 그 기업이 실적치가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간색이 지금 이번 숫자거든요. 근데 네. 이것이 2009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실적치를 빠르게 하향을 하고 그 바닥 대비 이제 숫자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거에 대한 반응으로 예상치보다 실적치가 잘 나왔거든요. 이게 결국 기저효과라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가 더 중요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도 이후에 보시면 그 실적치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단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많이 뛰어넘었다고 너무 열광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예측치 대비 실적치가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샥이든 둘 다 상관없이 50% 이상 차이가 난 엄청나게 틀린 거죠. 예. 위로 틀리든 아래로 틀리든 그것의 비중이 거의 20% 수준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널리스트 이제 거기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S&P 500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는 상당히 편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가이던스를 분기별로 줬거든요. 네네. 이번엔 다음 분기에는 우리가 이만큼 할 거다 했는데 그 가이던스를 제공이 지난 분기부터는 절반 이하로 줄어버렸습니다. 워낙 불확실하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틀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든 지금 예측치, 예상치의 그러한 변동성 그다음에 신뢰성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아지고 신뢰성이 떨어진 거죠. 예. 그렇게 놓고 보시면 이번에 실적 장세로 무조건 주가가 가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마친 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언급됐습니다. 시장이 예상보다 많은 1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권준수 기자. 네, 권주수입니다. 네, 오늘 당정회의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당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 규모가 시장과 언론의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며 약 15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중 상당수는 공공임대와 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해 주거 안정과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서울의 공급이 늘어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대규모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또 부동산세법이 처리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고 오후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세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투기 수요에 관해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체크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 저희가 이제 실적 얘기를 해봤는데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라고 해서 너무 환호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자 이제 8월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스타트 자체는 좋아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변수를 좀 보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달이 과거 역사적으로는 8, 9월이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였고요. 네. 더군다나 올해는 또 미국의 대선이 이제 3개월 안으로 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예. 결국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장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더 미국 대선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킹메이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권당이 승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재집권을 할 경우에는 S&P 500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S&P 500의 그 지수 수익률이 상당히 양호하다면 향후 3개월간
결국은 트럼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아니란 반대로 간다면 이제 바이든이 된다는 얘기겠죠. 예. 이게 이제 S&P 500 때문에 된다는 거는 좀 그 앞뒤가 물론 이제 그 인과관계가 적확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결과들이 과거에 늘 나타냈다라는 건데요. 여기가 저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장표입니다. 결국은 8월 달부터 11월까지 가는 기간 동안 이게 이제 193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월별, 그 대선이 있는 해의 그러한 그 월별 수익률의 변동성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위로든 아래든 상당히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결국은 미국 대선이 있는 8월 달부터 이후에 그러한 월별 지수 수익률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요거는 상당히 좀 재밌는 차트인데 요게 이제 두 달간의 미국의 그 1920년대 이후부터 1985년부터 이후부터 두 달간의 이제 수익률이 어디가 제일 좋고 어디가 제일 나쁘냐를 네. 표시를 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제가 그 노란색으로 칠하는 게 8월과 9월의 아. 수익률입니다. 두 달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두 달 수익률은 한 2%, 2.1% 정도 되는데 예. 지금 사실은 8, 9월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결국은 그만큼 8, 9월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고 예.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월 초에 상당히 좋은 스타트를 보이긴 했지만 과거의 그러한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는 8, 9월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이 과거의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지부진을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가격 조정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의미하는 건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거는 그 현재의 그 지수 상황의 레벨에 따라서 아마 네네. 그때마다 달라질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로 갈수록 바이든이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거냐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뀔 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반독점법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 민주당 주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희가 지금 미국 전 세계 시장을 끌어올리고 특히 미국계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게 빅5인데 네. 바이든이 될 거라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네들의 지금 엄청나게 좋았던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기간 조정보다는 오히려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빌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지표에서는 미국이 좀 꺼지더라도 국내 증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좀 이때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만약에 미국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다시 조정이 난다면 예. 그러면 한국 시장도 거기에 비슷하게 돼요? 반응을 할 겁니다. 하지만 반등 속도는 좀 더 빠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8월 달 시장 하단 상단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즌에서는 항상 위아래로 대략 한 100포인트 정도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8월부터는 지금부터 결국은 미국에서의 일어나는 정책적인 변동에 따른 나스닥의 그러한 거품 현상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가냐에 따라서 추가로 더 쫓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밑으로 꺼질 수 있냐가 결정이 될 거다. 그래서 위아래는 좀 100포인트 정도는 좀 열어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0포인트라고 하면 2150에서 2350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또 전략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8월 4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8월 첫 스타트 국내 증시도 나쁘지 않았고요. 또 미국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1902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애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이 된 기업입니다.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다 아마존, 테슬라까지 일제히 IT 공룡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나스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ISM 제조업 PMI가 54.1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좋았고요. 이런 측면이 역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8월 증시를 대비하는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2250선 일단은 강보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주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보시면서 또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0.9% 상승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2270선을 웃돌면서 출발을 나타내고 있어요. 2272.33포인트고요. 코스닥 0.6% 상승세 이어가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33.1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0.8에서 0.3%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각각 주가는 57,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입니다. 어제도 흐름 좋았는데 오늘도 1%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318,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약보합권입니다. 이 가운데 LG화학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65만 1,000원 역시 또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역시 4% 상승세고요. 지금 37만 8,500원. 계속해서 인터넷 관련주, 플랫폼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이른바 지금 성장주로 불리는 종목들의 강세가 오늘 장에서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또 현대차까지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친환경 모빌리티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13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 흐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를 비롯해서 에코프로비엠, 첨보까지 흐름 좀 보도록 하죠. 삼성 SDI가 3%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오름세고요. 지금 42만 6,500원.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가운데 SK이노베이션도 3% 상승세로 13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0.6%에서 0.7%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제넥신 2.9%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즌 오늘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많이 올랐었죠. 제넥신 흐름 오늘 좋습니다. 3% 강세로 13만 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장주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어제와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고요. 개인 투자자는 지금 사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8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 기관은 각각 145억 원, 519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화학 섹터에서 좀 물량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화학 섹터, 전기전자에서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수급 주체는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9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 기관은 오늘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1원 20전 내린 1,192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센터장님, 최근에 그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좀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나 싶었는데 그 달러 약세 기조도 좀 주춤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에 사실은 3월 제일 급등한 1,300원대 이상에서 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방향성이 더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에 대한 약세 흐름에 대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너무 이제 달러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이제 그러한 반등론자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이제 기술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까지 방향성에 있어서는 시장의 이제 흐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달러 약세, 나머지 그러니까 유로화나 위안화의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자료를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요. 네. 내년도 정도까지를 보면은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한 10% 이상 절상되는 거, 강세, 또 그 위안화 자체도 5% 이상 절상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상대적으로 위안화를 좀 덜 보고 있는데, 위안화는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만 놓고만 좀 더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의 균형, 환율의 적정 환율을 이루는 균형 이론 자체가 금리 차이입니다. 금리가 높은 데면 좀 더 강세로 가고 금리가 낮은 데는 약세로 가는 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같은 돈을 투입했을 때 금리가 높은 데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의 금리 차이가 지금
흐름, 그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10년물 금리가 거의 이제 3%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3%가 미국하고의 차이가 거의 250bp, 2.5%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흐름만 놓고 보면 지금 위안화 자체가 무역 분쟁만 아니면 저게 그대로 똑같이 내려온다면 거의 6위안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급격한 강세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데 계속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3년, 5년간 보면 한국 원화는 위안화하고 거의 동조돼서 움직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너무 걱정을 덜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위안화 강세 기조로 가고 원화도 같은 흐름, 결국 그것들 자체가 외국인의 한국 유입을 좀 더 돕는 그런 측면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차익을 기대하는 외국인 자금 유입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 얘기도 좀 해볼게요. 최근에 금값이 1980달러를 넘어섰어요. 지금 뭐 2000달러는 거의 뭐 눈앞에 둔 상황이고 이 골드러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물가로 지수로 환산해 보면은 2011년 고점보다도 현재는 좀 낮은 상황이고 1980년대 고점에 비하면 거의 한 40% 낮은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시장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난 6개월 평균으로 보면은 지금 2008년도 이후로 가장 많은 자금이 금 펀드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 전성 시대를 좀 맞이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미국의 제가 늘 말씀드린 미국의 10년물 실질 금리, 국채의 10년물 실질 금리의 지금 우상향이라는 건 지금 몇 개월이라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까지 왔는데 거의 코릴레이션 상당히 같은 흐름으로 가다가 최근에 그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금 가격의 소폭 그걸 좀 뛰어넘어서 더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만큼을 놓고 보면 단기간에 이제 금이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현재의 그러한 이제 상당히 역대급으로 낮은 그런 미국의 금리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에 대한 선호도 우위는 계속 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자재 가격 동향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보통 왜 중국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때 그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2000년도 이후에 전 세계 유동성이 풀리면서 2000년도 중반부터 2008년까지가 전 세계 그 소위 원자재 전성 시대였습니다. 그때 컴퓨터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이 이제 워낙 유동성이 늘다 보니까 중국발 그런 산업 금속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체크를 보여드렸던 차트를 제가 업데이트했는데 보시면 지금 철근 가격 그러니까 철광석을 쓰는 철근 가격도 연중 최고치를 좀 뚫고 올라가고 있고 우측에 거기에 이제 원재료가 되는 철광석 가격도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구리의 이제 재고거든요. LME 시장의 이제 구리 재고인데 지금 2달 연속 지금 재고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걸 반영해서 또 우측 차트를 보시면 우측 아래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구리에 대한 투기 포지션 자체도 계속 지금 플러스권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유동성이 결합되면서 전반적인 원자재, 특히 원자재 내에서도 하드 커런시, 하드 커머디티라고 할 수 있는 산업 금속의 우상향 자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 경기 민감주들도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오늘 뭐 건설주, 철강주들 또 많이 올라가. 사실 어제는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전략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경기 민감주들의 대부분은 이제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실제로 움직이는 업종별로 좀 분산이 돼서 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그런 특히 철강업 쪽 또 내지는 이제 비금속, 비철금속 쪽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같이 좋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이 다 되고 나면 결국은 경기 민감 중에 은행을 사야 될 거고요. 근데 지금은 좀 폭이 좀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산업 금속이 우상향하는 거에 발맞춰서 그것과 연동돼 있고 또 귀금속과 연동돼 있는 종목, 그러니까 구리,
또 내지는 이제 그 철강, 또 내지는 또 플러스해서 금은 관련된 이런 것들의 우상향과 연동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경기 민감주 지금 사면은 너무 길목 지키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서요. 네. 지금 좀 접근해도 괜찮은 거예요? 변동성은 사실은 커서 지금 네. 말씀 주신 대로 걱정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버틸 수만 있다면, 버틸 수 단기가 아니라 좀 버틸 수만 있다면 사실은 지금부터 서서히 충분히 그러니까 소위 계속 좀 그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건설주들 흐름 굉장히 좋고 또 철강주, 증권주까지 흐름이 좋습니다. 전략 좀 세워드렸고요. 이제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나 이제 10월 달까지 보면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럼 그에 따른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컨닝을 하는 건데요. 예. 결국 저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예. 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전 세계 장기 투자자, 스마트머니라 부르는 국부펀드들의 흐름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볼 네.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차트 중에 나타난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 국부펀드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갔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점점 점선이 아래로 내려오는 게 주식 비중이고요. 점점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채권 비중입니다. 결국은 지난 3년간 생각보다 나스닥의 이런 미국장이 되게 좋았는데 국부펀드는 전 세계에 투자를 하고 전 세계 그 주식시장의 60%가 미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장을 좀 줄이고 있다. 미국장이 그렇게 계속 좋아짐에 불구하고 대표적인 그러한 장기 투자자, 국부펀드, 기관 투자자는 계속 미국 주식을 줄이고 있다는 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얀색으로 제가 37% 하얀 게 파란색이나 검정색이 지금보다 더 줄일 거라고 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국부펀드의 37%가 지금보다 주식을 더 줄일 거다. 결국 미국장을 좀 더 줄일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상대적으로 지금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인프라, 그다음에 사모펀드, 부동산, 채권 순으로의 그런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물에 기반하고 재정 투입이 돼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로 투자가 지속될 거다라는 것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왜 부동산 이따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대책을. 그래서 이제 건설주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혹시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양봉이고 네. 뭐 GS건설이 6%, 대우가 4%, 대림사는 5% 이게 다 주택을 짓는 건설 업체들이잖아요. 네네. 이제 건설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어서요. 네. 건설주하고 부동산 상황하고는 조금은 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 건설주들이 다 좋아지는 거는 꼭 아닐 것 같고요. 결국 건설주 입장에서는 입주 물량이나 공급이 얼마나 되냐, 결국은 집을 지어서 돈을 버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예.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뭐 집값이 좀 이제 그런 정부 대책 때문에 혹시 빠질 것 때문에 건설주가 영향을 받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으신데 거기보다는 오히려 건설주는 그런 말씀 주신 공급 대책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그 악재는 건자재 업종일 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2년, 4년으로 전세가 늘어나다 보면 이사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집을 고칠 그런 수요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시면 건자재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악재, 반면에 신규 공급 물량이 늘면 거기에서는 건설주가 그런 이제 호재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좀 건설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략을 좀 세워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국부펀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저희가 좀 컨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금은 계속해서 그럼 지금 비중을 확대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부펀드에서?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차트를 한번 다시 예. 봐주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중앙은행들도 금을 늘리고 있지만 네. 국부펀드들도 금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셔야겠지만 급격한 속도는 아니지만 대략 한 3, 4%에서 지금 5% 비중, 그 절대 자기 전체 펀드의 5% 가까이까지 지금 서서히 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보면 미국
표시로 되어 있는 그런 달러의 그런 비중 자체를 조금씩 줄이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자기 자산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금으로 가져가는 건 상당히 좀 리스키할 수 있지만 예. 적어도 향후 있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보험 성격으로 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을 여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미국은 좀 고점 논란이 있고 대선 앞두고 변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를 제외하고 그럼 어떤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경기 민감주의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대상, 성장주는 미국이 일종의 네. 대부라고 하면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의 대부는 중국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중국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이미 유동성 공급을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 충분히 올려놨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생각보다도 지금 덜 투입을 됐다는 표시가 좌측 그래프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바의 회색이 지금까지 이미 상반기까지 투입한 재정 투입량이고 저 밑에 그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하반기에 투입 예상이 되는 투입량인데 결국은 재정 투입 여력이 중국이 많이 남아 있다는 상황이죠.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 흐름 자체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우측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걱정은 되나 작년 8월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글로벌 자금 흐름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완전히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거든요. 예. 이 두 개를 놓고 보신다면 중국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실제로 이것이 이제 주가에도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그런 월드 인덱스 안에 중국의 노출도가 많은 종목들로 지수를 만들고 덜한 종목들로 두 개를 나눠 보면은 예. 6월 달 이후부터 이제 서로 분화가 됩니다. 붉은색이 좀 더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중국의 노출도가 많은 기업들로 모여진 지수입니다. 결국은 이거 자체가 중국에 대한 기대감, 앞서 말씀드린 재정 투입 여력이 많은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이제 지수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 노출도가 많은 국내 기업들도 역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중국 노출도가 많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자동차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점유율이 좀 늘어나야지 자동차도 매출이 증가하니까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인프라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소비재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좀 좁혀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반응을 잘 주신 대로 하고 예.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는 제가 아마 2달 전부터 중국이 자동차 판매가 이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맞아요. 지난달은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 말씀드렸는데 네. 또 긍정적인 소식이 미국으로부터 있습니다. 아. 이제 자동차는 이제 글로벌리 팔리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가장 많이 팔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이미 지난 6월 달부터 이제 확실히 5월, 6월 지나면서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선행 지표가 이 구글 검색입니다. 예. 자동차를 뭘 살지를 검색들을 하시는 거죠. 보통 사기 전에 검색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예. 결국 구글 검색어 선행 지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검색량으로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검색어가 급등을 했습니다. 예. 이게 역으로 말하면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자가 운전에 대한 그러한 그 욕구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세계 최대 사실은 자동차 시장이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자동차가 판매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까지 좀 얻어봤고, 그래도 뭔가 리스크가 분명히 있으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뭔가 좀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저금리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 예.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다만 해도 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우려감이 그래서 버블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버블이란 건 늘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에서 이거는 고무줄 장세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당기면 얼마나 더 당겨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이것이 터지면은 급격하게 빠지는 진짜 정확하게 고무줄 장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차트가 지금 나스닥 100이랑 S&P 500, S&P 500 지수의 상대 성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나스닥 100이 상당히 상대 성과가 어찌 보면 상당히 역대급이고 네. 다르게 말하면 버블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이 나스닥 시장 전체가 아니라 우측 차트 보시면 연초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빅5,
빅5의 수익률이 좋고 그 495개 나머지 5개를 제외한 495의 수익률은 그냥 연초 수준입니다. 결국은 너무 한쪽에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요. 다음 예.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은 이미 6월 이후부터 빅5에 대해서 계속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것의 지금 대표적인 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거래량이나 계좌별 일거래량, 전체 거래량 자체 거래 대금이 지금 과거 10년 평균보에서 3배에서 6배 늘어나 있습니다. 예. 상당히 과열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종목의 일종의 그러한 소위 어느 한쪽에 몰리는 그러한 현상, 소위 쏠림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 역시 연초의 고점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사실은 나스닥 버블과 관련돼서 이와 같이 움직였던 국내 종목들도 같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굉장히 좋죠. 외국인 또 어제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네이버입니다. 오늘 LG화학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오늘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약세고요. LG전자 상승입니다. 이 가운데 CJ제일제당 1.6%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SK셀트리온 그리고 SKC 순매수를 했는데 SK가 오늘 3% 가까이 강세고요. 셀트리온도 올라갑니다. SKC 하이트진로는 약세고요. LG이노텍 0.6%가량 하락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 현재 주가 상황은 어떨까요? 현대차, 카카오입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 운수장비 섹터 굉장히 좋아요. 현대차가 3.5% 상승이고요. 카카오도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SK텔레콤 보합이고요. NC소프트, 삼성 SDI 일제히 0.7% 내림세로 역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기관은 SKC, 기아차, 포스코케미칼, 한국금융지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SKC 2% 약세, 오늘 자동차 섹터 좋네요. 기아차가 2%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4% 강세, 오늘 금융주, 증권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포스코케미칼과 네이버는 1%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0.9% 오름세입니다. 2270선까지도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0.4% 상승으로 7거래 연속 오름세입니다. 831포인트입니다. 오늘 8월 4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